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번 녹화가 올해 마지막이에요. 우와. 마지막 녹화. 와. 시가 진짜 빠르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테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24년을 마무리해줄 게스트분 과연 누구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이분을 이 단어로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로 설명이 가능해요? 팔방미인. 바로 팔방미인 뜻이 뭐죠? 미의 기준인 8개를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인가? 맞아요? 그것도 그 해석도 되게 좋네요. 그죠, 맞아. 걸그룹이면 걸그룹, 피트니스면 피트니스, 뭐 강사면 강사, 모델이면 모델, 인플루언서면 인플루언서. 모든 걸 다 이제 섭렵했구나. 섭렵해버리는 바로 우리 인플루언서 김자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또 성자부부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아내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흘러가면서 좀 보긴 했어요. 네. 근데 실물이 훨씬 더 이쁘신 것 같아요. 대본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실물이 더 인플루언서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인플루언서가 사실 뭐 되게 쉽지도 않고 릴스도 계속 찍어야 되고 홍보도 계속 해야 되고 좀 적성이 맞으세요? 사실은 내가 인플루언서를 해야지 해가지고 막 된 거는 아닌데 저도 제 직업이 제 해왔던 일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제 직업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 인플루언서라고 칭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그거 많이 도와주세요? 누가요? 남편분께서?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채널 영상의 편집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세요? 네네네네. 편집 쉽지 않아요. 이제 어쨌든 시간적으로 좀 쫓기는 게 있다 보니까 남편이 집안일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뭐 이제 요리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컨텐츠 이런 네. 기획적인 거는 보통 누가 많이 의견을 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부부 코미디 콘텐츠다 보니까 남편이 어쨌든 아이디어 짜고 이런 거는 이제 개그 콘서트 때부터 이제 전문이니까 남편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디어 뭐 코너가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잘 됐던 콘텐츠가 이제 쌍둥이 몰카라고 해야 되나? 몰카 재밌죠. 예. 도련님이랑 남편이랑 이제 작정하고 저를 이제 속이려고 도련님이 남편인 척 봤어요. 저를 속이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네네네네네 그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아주 된통 당했죠. 이게 좀 헷갈려요. 정말로 헷갈려요. 사실은 평상시엔 너무 잘 구분을 하는데 그 영상 속에서는 신혼집인데 단둘이 사는 신혼집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항상 있는 자리에 도련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원래 남편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 분이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들어왔던 그 위치가. 하기사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다 속이지. 이렇게만 보이니까 사실은 그러면 인스타 팔로워 수도 여쭤봐도 될까요? 5만인데 사실은 근데 그 너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는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악플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하거든요. 악플러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고충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은 없으시죠? 오히려 근데 저는 그 인스타는 어쨌든 본인의 계정이 있잖아요. 그 게시물들이 올려져 있고 누군지 알 수 있는. 근데 유튜브가 오히려 시작해보니까 악플이 많던데요. 유튜브는 원래 많아가지고. 채널에 들어가면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유튜브는. 그죠.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에서 유튜브 하면 이렇게 악플이 많구나를 느꼈어요. 엄청 많아요 유튜브는. 또 악플 달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약간 네. 별것도 아닌 거죠. 다트집 잡아. 에이 주작이네.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진짜 건, 못한다. 그런 건 막 많고. 그거는 너무 이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건 없었는데. 형님은 그런 거 있어요? 지극히 시원 형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저희 시그니처 질문인데 혹시 귀신을 믿으시나요? 저는 겁이 진짜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공포 영화가 척혜 인형이거든요. 진짜 언제야? 얼마나 옛날인지 아시겠죠? 저 죄송한데 나이가 저보다 어리지 않으세요? 91년생이에요. 그럼 완전 어린데 척키 인형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때 유치원생 이후로 안 본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제가 겁이 많아서 전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맞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드리고 싶긴 한데 네.
왜 그러세요? 왜요? 뒤에 일부러 보면 그러셨죠?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을 안 믿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경험 왜 못하시지? 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잠 못 자기 때문에. 어깨 위에 계속 봐요. 괜히 뒤에 봐. 계속 뒤에 괜찮아요? 야, 계속 뒤에 보고 있고. 그러면 집에 혼자 있으실 때도 있지 않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네. 이런 걸 한번 접하면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이제 무서우니까 최근에 어쨌든 여기 출연을 이제 결정하고 나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썰을 제가 네. 담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나니까 그날부터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맞지. 잠도 못 자고 괜히 막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혼자 아니니까 괜찮겠다 형님.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뭐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아직은 혼자 아니어서 괜찮아요. 네, 그쵸. 그 센서등 켜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안방에 그 센서등이 있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그쪽을 마치 보게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되지. 켜져요? 그런 적도 초반엔 있었어요. 오늘 켜질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하지 마. 예, 또 잠 못 주무시잖아.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 집에 조락 소리 막 들리고 갑자기. 그만해. 또 네, 왜 알겠습니다. 돌리고 여기까지 무섭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에 이제 그 제목이 우리 자연님께서 읽어주실 건데 귀신 쫓기예요. 귀신 쫓기? 저부터 이게 당직기 사연에 나올 법한 그런 거네요. 귀신 쫓기. 그럼 제보자님이 사연을 신청하신 건가? 이거 제 지인의 사연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친구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출연하는 거를 이때 당시에 알았으면은 당직기에 신청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기대된다. 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이름부터가 좀 세겠네. 100% 실화입니다. 편의상 제 지인의 이름을 아영이라고 부를게요. 아영이는 귀신을 잘 느끼는 친구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귀신이 옆에 있으면 느낄 수 있는 친구예요. 이번에 시원님 공포라디오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겪었던 일을 선뜻 얘기해줘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영이가 전에 신혼 때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은 쿨쿨 잠만 잘 자는데 아영이는 거기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이유는 밤마다 자꾸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했듯 귀신을 느낄 수 있었던 아영이는 귀신 때문인가 싶어 지인 중 귀신을 볼 수 있는 동생을 집으로 불렀대요. 들은 바로는 이 지인의 할머니도 무당이셨다고 하셨나? 그랬거든요. 지인 동생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여자 귀신 둘과 남자 귀신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영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영이가 들었던 목소리도 여자 둘에 남자 하나였거든요. 계속 귀신의 목소리에 시달리던 아영이는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곧장 유명한 무당을 연결해줬어요. 이 무당은 유튜브 활동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무당이라고 했는데 전화 상담을 받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정에 어렵게 최대한 빠른 날짜에 통화할 수 있도록 손써주셨대요. 드디어 무당과 통화 연결되는 날이 찾아왔어요. 아영이는 안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영이가 잠깐 손 쓸 일이 생겨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잠시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아이, 너무 시끄럽네요. 지금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 집에 혼자 있는데 스피커폰 너머 무당은 자꾸 씹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통화 모드로 전환을 하고 나서야 시끄러운 잡음이 사라졌다 무당은 말하였어요. 놀라운 점은 아영이가 어떤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무당이 지인 동생처럼 여자 귀신 둘과 남자 귀신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중 남자 귀신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귀신이 아니라 영가라고 말하더래요. 무당 말로는 귀신은 본인들을 낮춰 부르는 이름이니까 영가로 불러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영이가 말하길 본인 포함 3명이나 같은 귀신을 보고 들은 걸로 보아 귀신이 진짜 있구나 싶었대요. 그 집에 있으면서 귀신은 물론 집주인에게도 많이 시달렸는데요. 1층이 아영이네 집이었고 2층이 집주인 집이었는데
처음 입주할 땐 인자했던 집주인이 아영이가 귀신을 느끼고 나서부터 허락 없이 아영이네 집에 들어오는 등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아영이는 자신이 느꼈던 새 귀신 중 누군가로부터 빙의를 당한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후에 그 귀신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영이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도 축하할 겸 제가 부부 동반으로 아영이네 부부와 자리를 마련했어요. 1차로 가볍게 한잔하고 노래방을 찾았는데 그 노래방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명씩 번갈아가며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영이 차례가 다가왔어요. 1절을 잘 부르던 아영이가 갑자기 2절을 앞두곤 뚝 노래를 멈췄습니다. 2절 반주만 의미 없이 흐르기 시작했죠. 아영이는 노래방 한쪽 구석만 빤히 응시했어요. 아영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당시에는 제가 놀랄까봐 말을 안 했다는데 응시하던 그곳에서 귀신의 존재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아영이네 부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영이는 택시에서도 계속 원인 모를 찝찝함이 느껴졌대요. 다음날 아침 아영이 남편은 일찍 일이 있어 나갔고 아영이는 전날 모임이 늦게 끝나기도 해서 잠을 더 보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짤랑짤랑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영이 집 현관에는 종이 하나 달려있어 현관문을 열었다 닫을 때면 맑은 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거든요. 나갔던 남편이 다시 들어왔나 싶어 거실로 나가봤지만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침대에 몸을 맡겼는데 이번엔 다른 소리가 아영이의 단잠을 방해했어요. 아영이네 집이 방음이 잘 되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났거든요. 오빠야? 소음에 깬 아영이가 거실로 나가 남편을 찾았지만 고요하기만 했어요. 혹시나 남편이 숨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옷방이나 욕실도 확인해 보았지만 집엔 아영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설치한 암막 커튼 밑으로 그림자가 막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왜 암막 커튼을 쳐도 커튼 밑단을 따라 빗줄기가 가로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 빗줄기 너머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어요. 아 뭐야 장난치지 마. 유일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곳이 베란다였기에 아영이는 당연히 남편이 여기 숨어 장난치는 줄 알고 커튼을 확 젖혔대요. 그런데 베란다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던 아영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들어가도 돼? 무심코 들어오라고 말하려던 아영이는 순간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남편이 들어왔다면 분명 현관 종소리가 들려야 했는데 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안방에 들어오면서 제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영이가 잘못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같이 있던 강아지가 안방 문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대요. 에어컨 기사님이나 정수기 점검 아줌마 같은 낯선 사람이 와도 재롱 떨기 바쁠 정도로 낯을 안 가리는 강아지였는데 말이죠. 아영이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찾아 남편에게 어디냐는 톡을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는데 남편은 놀랍게도 아직 밖이었습니다. 톡으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주었더니 남편도 걱정이 되었는지 급히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소동의 범인이 귀신이었다고 생각한 아영이는 즉시 온 집안 창문과 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미 죽은 귀신을 한 번 더 죽이네 살리네 욕도 섞어가며 막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쳤대요.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왕래가 거의 없던 앞집 남자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영이네 집은 층당 2가구밖에 없는 아파트로 현관마다 CCTV가 달려 있었는데 현관문이 가구마다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어요. 아영이가 CCTV를 확인하려는 이유를 물어보니 앞집에는 홈캠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음에도 누군가 침입했다는 경고가 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침입 경보가 울린 시간이 죄다 아영이가 귀신을 쫓으려고 고함을 친 이후라는 거였어요. 아영이네 CCTV에도 앞집 사람들과 아영이 부부가 찍힌 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마치 집에 있던 귀신이 앞집으로 옮겨간 것 같아 아영이는 굉장히 찜찜했대요. 그때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앞집은 현관문을 열어놓는 대신 대나무발을 설치해 안쪽이 보이지 않게 해두곤 했대요. 그런데 아영이가 귀신을 내쫓은 후로 이상하게 앞집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앞집에는 갓난아기도 있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앞집 부부의 비명소리도 종종 들려왔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앞집 부부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영이가 귀신을 쫓아내 앞집으로 옮겨간 걸까요? 또 앞집 부부는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아영이는 귀신이 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집으로 이사를 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영이 말대로 귀신이 쫓겨나 앞집에 자리를 잡은 건지 시원님을 비롯해 구독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이게 실화라고 하니까 진짜 확실히 귀신이 아기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이는 깨끗한 영혼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지만은 깨끗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맑고. 음양의 조화라고 한다는 거는 네. 음이 양 있는 곳으로 못 가고 양이 음이 있는 곳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분선이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맑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애들은 되게 더러운 영혼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더럽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남에게 해코지하는 애들이 아이한테 다가갈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죠. 좋아하다기보다는 좋아는 하겠죠. 근데 이제 다가갈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원님의 구독자이다 보니까 귀신이 아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기가 있는 집에 또 음식이 많아서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갔을 확률도 높다라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아이 있는 집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삼신할매가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존재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그러면은 삼신할매가 있으면 삼신할매한테 막히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귀신이 존재하면 얘네 조상님이 있으면 우리 조상님도 있을 텐데 그쵸.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같은 조상님들이 좀 막아주지 않을까? 좀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있는 집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도 힘드신데 귀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 예민해가지고 뭐 아이를 못 보는 상황보다는 논리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그냥 아이한테만 집중해라 좀 이런 케이스라서 근데 그 정말 귀신들은 본인이 귀신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는가요? 귀신이 낮은 말이라고 이렇게 좀 의아했던 게 귀신은 높인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낮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화잖아요. 귀신이. 근데 그 무당분이 들으신 게 막 네. 소리 지르면서 귀신들이 그러니까 영가라고 부르라고 귀신 낮춰 부르는 말로 직접 얘기했대. 그 무당분이 잘못 알고 계시고. 아니요 무당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는 높임말이 맞아요. 왜냐면 신자가 신이죠. 네. 그런 아니 호칭이 있는 게 어디예요? 사실. 맞아요. 맞죠. 우리는 사실 그거를 그 것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보단 낫잖아요. 그것보다. 네, 우린 높임말. 그것이라고.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런 부분이죠. 점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옛날에는 그 점 보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점쟁이다 네, 이랬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맞아요. 좀 뭔가 철학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바꾸는 것처럼 그쵸. 좀 영가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 귀신이. 좀 독특한 귀신은 맞네요. 네, 사실. 진짜 독특하네요. 아영님께서 좀 잘 대처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눈치 빠르게. 네.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 귀신이 나타났을 때 소리 쳐서 이렇게 뭐 아예 모른 척을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쳐서 내쫓아야지 된다. 기세. 뭐 이렇게 뭔가 아는 척을 했다거나 어정쩡하게 굴면은 뭐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저는 좀 약간 기세라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상은 도발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 지지 않으려고 그래? 하면서 이제 네. 다시 또 강대 강으로 했을 때는 겁내는 것보다. 근데 이제 경우의 수로 강도가 칼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약간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눈빛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소리치고 고함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더 흥분시키니까. 예, 왜냐면 우리가 높은 여성분들의 고함이나 비명은 걔네들이 좋아하는 음성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럼 만약에 제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귀신은 단둘이 있을 때 나타나기보다는 단둘이 있을 때는 그냥 그림자만 보이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단체로 있을 때 누군가 뒤를 딱 봤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지 않았다. 몰라요? 눈을 마주쳤다는 거는 사실 귀신이 눈이 있나요? 귀신은 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흉가나 귀신의 집을 가는데 눈을 마주쳤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의 주파수가 얘의 주파수하고 맞았기 때문에 얘는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주파수로 이렇게 마주쳐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론상은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주파수가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봤든 안 봤든 얘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는 너 나 보이지가 아니라 얘가 지금 나하고 같은 주파수네?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켜놓으면 안테나에서 주파수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지. 안녕 나 보여 하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최대한 빠르게 다른 생각으로 계속 전환을 빨리 시켜요. 다른 주파수 바꿔야 되니까. 그럼 제가 여태까지 못 봤던 거는 주파수가 건강한 주파수인 거죠. 건강.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뭔가 10년 동안 준비한 게 망했어.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데 계속 망해. 비관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가 보일까요? 자귀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걔네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면 되지 않아요? 같이 가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파수로 이제 사람의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보인다. 이제 좀 이해 가시죠? 네, 아주 궁금증을 네. 아마 그런 주파수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깨끗한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공포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네. 당직기를 시작했던 이유도 공포 방송을 저희가 이제 나아가는 추구하는 방향도 사실 이런 겁니다. 죽기 직전에 내 컨텐츠 보고 웃고 살아라 이런 좀 그래서 좀 약간 유쾌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